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영화 건국전쟁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죠. 자,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영화 건국전쟁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자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특히 이승만에 대한 좌파들의 수많은 악의적인 왜곡과 선동들, 그리고 잘못된 국민들의 오해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자, 최근에 영화 건국전쟁이 96만 관객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한 10만, 15만, 20만 관객을 넘어가던 그 초반 무렵에 이게 100만 관객을 찍을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측이 사실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부디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영화 건국전쟁이 96만 관객을 돌파한 기념으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과거에 실제로 정확하게 적중시켰던 그런 대표적인 예언들, 국제정세 예측의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경 지식 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먼저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실패할 거라는 것을 옛날에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약 100년 전이죠. 1923년에 이미 공산주의는 실패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2024년 현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누가 승리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0년 전 당시만 하더라도 공산주의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실패가 증명되기 이전에 전혀 새롭게 등장한 정치 체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산주의가 겉보기에는 여러분들 그럴듯하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구호들을 내세운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극소수의 공산당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생산성이 극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옛날 그때 당시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소련이 성립이 되고 전 세계 꽤나 이름이 있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난다 긴다 하는 지식인들도 그때 그 시절에는 상당수 수많은 사람들이 소련의 공산혁명과 레닌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승만은 대단하게도 길게 봤을 때 공산주의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며 공산주의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예로 들었습니다. 자, 먼저 첫째, 재산을 나누면 근로의욕이 꺾인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근로의욕이. 맞는 말이죠. 둘째, 기업가를 없애면은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본과 기업이 있어야 그 구심점 아래에서 수많은 분야의 인재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모여가지고 날개를 펼치고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기술 혁신도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셋째, 지식인을 없애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매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종교를 없애면은 도덕이 타락한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가 공산주의하고 완전히 상극이라고 합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무교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를 딱히 안 믿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래 이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제 좀 나쁜 사례들을 보면서 종교는 다 나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마음을 고쳐 먹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독교가 공산주의하고 완전히 상극일 뿐더러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 무신론자의 마인드만으로 어떤 이 정확한 선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최근에 온갖 PC주의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 같은 곳을 한번 보세요. 미국 우파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미국의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 가치관, 뭐 청교도 가치관에 입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어떤 그런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뭐 중산층 시민들, 이제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어떤 미국의 자유우파의 마지막 보루인데,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것도 여러분들 정말로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소련과 중공을 선택했던 김일성의 북한과 반대로 미국과 자유진영 노선을 선택했던 이승만, 이후 누가 옳았는가, 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하나같이 전부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저 5줄의 번호가 매겨진 문장 하나하나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막에는 하나마다 A4 용지를 몇 장 이상 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넓게 따져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 무렵 그때 그 당시에 군국주의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2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승만이 썼던 책으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미래를 알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꽤나 충격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여러분들 당시 100여 년 전에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아시아 주변 지역들을 침공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죠. 약육강식의 시대. 정말로 무서웠던 시대인데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아시아 주변 지역들을 침공했던 역사를 예로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에게도 발톱을 드러낸다라는 게 바로 이승만의 예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공격할지까지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일본군이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공격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정확한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불과 몇 년 뒤에 군국주의 일본은 정말로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함대를 공격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벌입니다. 저게 바로 그 유명한 진주만 공습 사건입니다. 자, 저때 당시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거대한 그런 여러분들 뭐 거함 거포주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거대한 함포, 대포를 장착하고 있는 그런 구식 전함들은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봤는데 참 그런데 역사가 신비롭게도 그때 미국은 막 그러니까 새로운 군사 교리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한 지 얼마 안 된 그 새로운 해군의 전력이었죠. 바로 항공모함을 진주만 항구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가벼운 군사 훈련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진주만 공습의 그 전화를 비켜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바로 그때 기적적으로 살려놨던 항공모함 전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이제 그렇게 반격에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대규모 해전에서 당시 이제 군국주의를 지향하고 있던 일본 제국을 상대로 미 해군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역전극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태평양 전쟁의 분위기를 삽시간에 반전시켰던 유명한 전투인데 그게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죠. 자, 일본은 이 미드웨이 해전 이후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제 수세로 점점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자, 배경 지식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그러니까 하와이를 공격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던 약소 국가였던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 속에서도 최고의 외교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전례가 없는 인류의 거대한 태풍과 이후 소련이라는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가 이 아시아 대륙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냉전 시대의 강대국의 각축장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와중에 이거를 최대한 10분 활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묘한 외교 전략으로 이승만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가지고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더욱더 번영하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십 년 전 그때 그 시절에 저런 말을 했다라는 게 참 여러분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도 쫓아내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저 옛날 저때 저 시절에 여러분들 저거를 내다본 걸 한번 보세요.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얘기죠. 미국의 지원과 미군의 주둔을 이끌어냄으로써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절약해 왔을 것이며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그런 안보 효과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끌어낸 것 자체가 이 역사의 흐름을 아는 우리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소름이 끼친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덕분에 이후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과 인재들이 저마다 각자 꿈을 가지고 날개를 펼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게 없었으면은 수많은 다른 인재들도 없었다니까.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어떤 부와 번영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효율적으로 대한민국이 급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밑바탕,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크고 아름다운 꽃이라도 제일 처음에는 먼저 뿌리를 받고 있는 화분이 안정되어야 그 나무가 크게 자라나게 되겠죠. 이승만이 저때 당시에 했던 일은 바로 그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뿌리를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깊고 튼튼하게 박아놓는 그런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 유명한 사진이죠. 비슷한 버전들이 많습니다. 뭐 한밤중에 위성에서 촬영한 한반도와 일본 그 주변 지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에는 여러분들 불이 전국 곳곳에 환합니다. 그리고 철새까지 불을 밝혀놨어요. 자, 그런데 북한은 평양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불빛이 들어오는 지역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시청자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과 대한민국의 이승만 둘 중에 누가 더 옳았는지는 이미 역사가 현재가 결과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좌익들의 역사 도둑질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저것들이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그토록 미워하고 흠집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북한 김일성 왕조에게 한반도의 정통성이 있고 반대로 대한민국은 온갖 교묘한 역사를 뒤섞기를 하고 거짓 선동을 하고 반일파리를 핑계로 내세우면서 이 대한민국 이 나라는 그러니까 건국 과정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저것들이 교묘하게 판을 깔고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 옛날 그때 그 시절 세계대전과 해방, 한국전쟁 이런 격동기 무렵의 거대한 역사적인 흐름들, 폭풍우 같은 것들은 2024년 현 시점에 한낱 편향되고 날조된 글 몇 페이지나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온실 속의 화초들이 함부로 평가할 만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의 전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격동기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안정한 어떤 국제정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수천만 국민들의 목숨을 구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했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그 후손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것만으로도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충분히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좌파의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좌파들의 역사 도둑질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한반도 유일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합법 정부는 이승만이 건국하고 박정희가 살을 찌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